노인 최강자 캐릭터는 흔한 클리셰 중 하나지만 여전히 멋있고 감동적인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시간마저 이겨버린 최강의 노인 캐릭터들 과연 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호정 13대의 창시자이자 총대장인 야마모토 겐류사이는 이 업적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블리치 세계관을 대표하는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나이는 무려 2000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작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압도적인 세월을 경험한 존재이죠.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극한까지 단련된 육체와 압도적인 영합은 야마모토 겐류사이를 사신 최강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다른 사신들은 감히 그의 실력에 범접할 수조차 없고 포스만 느껴도 겁을 먹을 정도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천년혈전편에서 펼쳐진 유하바와의 전투는 유하바하, 오느시노 이키노네を止めに来た. 정말 레전드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무려 1000년 동안 갈고 닦은 만해를 개방하며 주변의 수분마저 모두 증발시키는 모습은 반카이 zankaの 타치.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위력이었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넘버원 히어로 올마이트의 스승인 그랜토리노는 올마이트뿐 아니라 주인공 이즈코의 성장에도 크게 일조하며 グラントリノ、私の担任だった方だ. 총 2대의 히어로를 키워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일부러 엉뚱한 말을 늘어놓는 말투 때문에 첫인상은 노망난 노인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토시노리. 하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통찰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고 미도리아를 지도할 때는 현역 히어로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그랜토리노를 찾아왔지만 그가 노망이 났다고 판단한 미도리아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だったらなおさら撃ってこいや. 그랜토리노는 미도리아의 앞을 순식간에 가로막고 미도리아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해 ど素人だな. さっきので俺の実力が見えなかったか. 독설 섞인 지도까지 이어가죠. 미도리아와 올마이트의 성장뿐 아니라 작품 속 감초 역할도 톡톡히 하는 그랜토리노. 역시 노익장 캐릭터는 개그 캐릭터로도 활용 가능하고 주인공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 최고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소년이나 청년이 주인공인 비슷한 장르의 작품들과는 달리 이누야시키의 주인공 이누야시키 이치로는 58세의 중년 남자로 가족에게도 무시당하는 쓸쓸한 인생인데요. 게다가 백발에 주름이 가득한 외모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 보이죠. 쓸쓸한 인생을 보내던 이누야시키는 胃がんだね. もって3ヶ月くらいかな. 위암 3기 판정으로 시한부 인생까지 선고받지만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기계몸으로 개조된 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새로운 몸과 능력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히어로가 된 것이죠. 노쇠한 외모와 대비되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은 이누야시키의 전투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데요. 하늘을 나는 능력에 생명체를 치유하는 힘까지 갖게 된 그는 사람들을 구하고 악에 맞서는 길을 선택하죠. 특히 자신과 같은 힘을 지녔지만 お願い、もう人殺すのやめて。俺が悪役でジジイがヒーローか。 대량 살인을 저지르는 빌런이 된 시시가미 히로와의 전투는 노년의 히어로와 소년 빌런이라는 기존 클리셰를 완전히 뒤집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긴토키가 사는 가부키초의 사천왕 중 한 명이자 흑탕쥐파라는 야쿠자 조직의 두목이기도 한 지로초는 노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검술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실력자인데요. 작중 최강으로 꼽히는 긴토키조차 그의 검술 앞에서는 한번 패배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가졌죠. 평소에는 무기력하고 대충대충 살아가던 긴토키가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덤벼든 상대라는 점에서도 지로초는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는 캐릭터인데요. 오토세와 비슷한 연배임에도 긴토키와 대등하게 맞선 실력 역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이후 서로 오해를 풀고 든든한 아군으로 돌아선 뒤부터 지로초는 진짜 노익장의 간지를
뿜어내기 시작하는데요. 계략을 꾸미고 있던 또 다른 사천왕 카다의 부하들을 긴토키와 단 둘이서 말 그대로 쓸어버리면서 오랜 사랑을 간직한 낭만과 엄청난 실력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천왕 편의 마지막 액션씬을 인상 깊게 보아서 이후에 지로초가 등장할 때마다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도쿄 구울의 요시무라는 구울이 된 뒤 혼란을 겪고 있는 카네키에게 ついてきなさい。普通のコーヒーだよ。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상냥한 구울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울을 위한 협동 조직인 안테이크를 운영하며 카네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버팀목이 되어준 必要になったらまた来なさ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죠. 하지만 이런 따뜻한 모습과는 달리 요시무라는 불살의 올빼미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아주 전설적인 구울이었는데요. 과거에 단신으로 특등 수사관 과반수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든 적도 있으며 더욱 무서운 건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그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점이죠. 전성기를 한참 지난 나이임에도 CCG最大の敵 여전히 특등 수사관 여러 명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보여준 요시무라는 도쿄 구울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캐릭터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그의 이명이 불살의 올빼미라는 것 같아요. 온갖 실력자들을 상대로 죽일 생각은 전혀 없이 싸웠다는 의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주인공 가비마루가 자란 이와가쿠레 마을의 수장이자 아내 유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노인은 비슷한 위치의 인물들이 선역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작중에서도 손꼽히는 악역 중 하나입니다. 가비마루의 부모님을 살해한 뒤 おや赤子の頃に里の長に殺されたとしか 그를 거두어 닌자로 길러냈고 자신의 욕망과 마을의 안위를 위해 딸 유이의 얼굴에도 私の顔もそう父に焼かれた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남긴 인물이죠. 이처럼 잔혹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딸 유이는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あなたはガランドじゃない 그 영향으로 가비마루 역시 인간성을 되찾고 優しい人です 유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되지만 수장은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そういうことなら仕方あるまい 끝까지 용납하지 않고 있죠. 이 인물의 진짜 위협은 단순히 잔혹한 성품과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진 부하들, 그리고 그 부하들을 손발처럼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권력에 있죠. 절대 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섬뜩한 인격에 마을 전체를 총괄하는 권력은 앞으로 만날 그 어떤 적보다 더 위협적일 것 같네요. 사카모토 데이즈의 최고 전력 오더에는 타카무라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존재하는데요. 항상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생각도 알 수 없는 데다가 범위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을 베어내는 미친 검수를 보여주죠. 게다가 오랜 시간 오더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알려진 정보도 거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미스테리함에 더해 단순히 파리 한 마리를 쫓으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베어버린 그의 첫 등장신은 순간 멍해질 정도로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처럼 타카무라의 검술은 자동차나 도로는 물론 심지어 도쿄타워 같은 건물까지 베어버리는 제한급 위력을 가졌는데요. 이 정도 파괴력에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돌발적 행동 때문에 프로 중의 프로인 오더 멤버들은 물론 사카모토와 나고모마저도 공포를 느낄 정도로 압도적인 최강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실력을 바탕으로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밸런스 붕괴급 대활약을 보여주며 사카모토 데이즈의 액션씬을 화려하게 만들어주었죠. 바퀴 시리즈의 카쿠카이오의 이름을 한자로 풀어보면 곽시성을 가진 해왕, 바다의 황제라는 뜻으로 기존에 등장하던 해왕들과도 お前がわしに挑むのじゃ早く来い 차원이 다른 격을 가진 존재인데요. 특히 그 유명한 한마 유지로가 내심 존중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바퀴 시리즈에서는 많은 중국 무술 고수들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카쿠카이오는 정점에 오른 달인이며 힘이 아닌 기술을 극한까지 연마해 勝利それもすごいレベルだ 압도적인 효과를 끌어내죠.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오직 기술만으로 엄청난 위력을 낸다는 것이 그의 능력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빼빼 마른 데다 때로는 휠체어까지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무술 고수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연약한 노인이지만
매 경기마다 참신하고 변수가 많은 기술들을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한마 유지로를 상대로도 何を恐れる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受けてみ 오히려 약해 보이는 겉모습 덕분에 기술의 임팩트가 더 커져 괴물만 등장하는 바퀴 시리즈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남길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헌터협회의 12대 회장 아이작 네테로는 지구 최강으로 불리는 인물답게 공식 능력치 대부분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공인된 최강자인데요. 특히 낸을 활용한 무술 심원류 권법의 사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의 실력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죠. 네테로는 단순히 낸을 잘 다루는 강자가 아니라 낸의 체계와 단련법 정립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헌터 세계관 전반에 걸쳐 막대한 권위와 영향력까지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메르엠과의 전투에서 百式観音スクロの手で 백식 관음 능력을 보여주면서 네테로는 다순히 최강자를 넘어 궁극의 경지에 이른 인간으로 평가되었죠. 백식 관음은 오랫동안 정신 통일을 통해 오라를 축적시킨 뒤 수많은 손이 달린 불상을 생성하여 공격하는 낸 기술인데요. 많은 강자 캐릭터들이 전성기 시절 완성한 기술을 기반으로 싸우는 것에 비해 이 능력은 오히려 네테로가 나이가 들어 한계를 느꼈을 때 한 번 더 각성하며 깨우친 능력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腕がなけりゃ祈れねえとでも思いこそが実を結ぶのだ 모든 스펙에서 네테로를 압도하는 메르엠조차도 백식 관음은 쉽게 깨뜨리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데요. 결국 오라를 다 소진하자 자폭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人間をなめるなよメルエム 어떻게든 메르엠을 쓰러뜨리려는 네테로의 긍지가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노인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바로 원피스입니다. 흰 수염, 레일리, 가프 등 당장 생각나는 캐릭터만 해도 한둘이 아니죠. 이뿐만 아니라 최종장에 들어서면서도 해적왕의 왼팔이라는 스코퍼 가반과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오로성까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스케일이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프, 레일리는 각자 해병과 해적의 전설로 남아 노인이 된 지금까지도 전혀 녹슬지 않은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레일리는 해왕색을 처음 선보이면서 첫 등장부터 白ひげの見習い小僧私はお前が嫌いでね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가프는 애제자 코비를 위해 コビーは海軍の未来まだ弟子じゃ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다음 세대로 의지를 넘겨주는 감동적인 낭만을 선사했죠. ギャラクシーインパクト 게다가 가프와 레일리의 전성기 시절 과거도 하나씩 밝혀지면서 기존의 위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새로 등장한 스코퍼 가반의 엄청난 위력과 괴수화 능력에 초재생 능력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오로성의 실체가 다시 한번 원피스를 화제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종장에서는 이 모든 캐릭터들이 엮인 큰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또 얼마나 전설적인 명장면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이렇게 애니 속 노인 캐릭터들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성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줬고 다른 캐릭터들이 쌓을 수 없는 오랜 경험까지 가지고 있어 낭만적이고 인상 깊은 캐릭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로 자신의 의지를 이어주는 모습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는 누구인가요?